근데 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자, 어떤 게 맞는지를 수학적으로 식으로 정리하는 그런 걸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증명법으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첫 번째가 대우법. 이름을 들으면 알겠지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렇다는 거고, 이따 예시로 보자. 이건 뭐 말로 해봤자 의미가 없고, 두 번째로 할게 귀류법. 아마 요게 너희에게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거야. 자, 요거 이따가 예시 들면서 설명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일단 대우법에 대한 얘기는 주어진 거에서 자, 위에 있는 문제를 보자. 위에 있는 문제를 볼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증명을 하려면 수학적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 증명을 할 때는 너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 좀 정리 좀 해보자. 수학적으로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거,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이따가 쓰겠지만 유리수를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그치? 유리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유리수는 너희가 아는 바로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야. 라고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얘조차도 한글로 쓸 일은 없잖아. 식으로 어떻게 쓰냐, 얘를. 자, 어떤 수가 유리수다. 즉 뭐 예를 들어 m 이라는 수가 유리수래.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m은 유리수다 라는 걸. 그럼 어떻게 쓰냐면 m은 a분의 b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뒤가 중요해. a는 0이 아니고, 그치 얘들아? 분수인데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으니까. 다음, a와 b는 서로수다. 요게 유리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어떤 수 m이 유리수다 라는 걸 수학적 식으로 쓰면 m은 a분의 b고, 대신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서로수다. 이렇게 표현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a와 b, 분모와 분자가 서로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 배웠던 기약분수가 된다, 이 뜻이야. 약분하고 다 했다고. 3분의 2 요렇게. 이따 쓸 거야, 귀류법 할 때. 다음 수학적 표현, 짝수. 자,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아, 비슷해. 첫 번째는 2k. 짝수는 하나로 보자. 짝수는 하나로 봐도 되겠다. 홀수가 두 개다. 자, 짝수는 그냥 2k라고 두면 되겠지. 어떤 수에 2가 곱해진 수, 그치? 물론 여기서 정확히 쓰자면 이때 k는 자연수 라고 써주면 딱 이쁘겠지. 그럼 k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어볼 수 있는 거고, k는 무조건 짝수니까. 자, 홀수가 조금 더 중요한데, 자, 홀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두 가지야. 짝수에서 1 더한 수라고 해도 되고, 짝수에서 1 뺀 수라고 해도 돼. 근데 미세하게 달라. 얘는 일단 여기에다가 k에다 몇부터 넣을 수 있어? 0부터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이때 k는 음이 아닌 자연수,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써주는 게 정확하고, 얘는 이제 가뭐지? 여기에 k는 자연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가 빈칸이야. 근데 뒤에 k는 자연수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 쓰면 틀리는 거야. 얘 써야 돼.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럼 짝수를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나 3의 배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4의 배수 4K, 5의 배수 5K 이렇게 쓰겠지. 다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건데, 자, 모든 자연수를 3의 배수를 기준으로 줄 세우고 싶어. 분류하고 싶어. 얘들아, 그럼 3은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종류가 나오니? 세 종류 나오지. 나머지가 0, 1, 2. 그지? 그래서 어떤 배수를 기준으로 숫자들을 나눌 때 있잖아? 그때 만약에 기준이 3의 배수야. 3으로 나눴을 때를 기준으로 두고 싶어. 그러면 모든 자연수를 3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 두 번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마지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물론 이것도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는 별다른 변화 없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3으로 나눴을 때 3의 배수보다 2 작은 수. 얘네들 똑같은 거 이해되지 얘들아? 3의 배수보다 1 크거나 3의 배수에서 2 빼거나 그게 그거잖아. 그럼 얘는 뭐로 똑같겠어? 3의 배수에서 1 뺀 수. 얘네들 똑같고 얘네들 똑같아. 대신에 뒤에 붙는 말이 다르겠지? 얘는 K가 0부터 들어올 수 있으니까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써야 되는 거고, 이때는 K에다 1부터 넣을 수 있으니까 K는 자연수다 라고 써야겠지. 그럼 만약에 4의 배수가 기준이라면 4K, 4K 플러스 1, 4K 플러스 2, 4K 플러스 3 이렇게 갈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증명을 하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단어들을 수학적 식으로 표현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쓰인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 위에 있는 문제 첫 번째 대우법 한번 써보자. 이제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있는 그대로 하기에는 뭐가 까다롭냐면 제곱을 가지고 제곱이 아닌 애가 홀수인 거를 만들려면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럼 루트를 씌우면 뭔가 계산이 좀 껄쩍지근하단 말이야. 차라리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건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루트 씌울 바에는 제곱하는 게 더 편하니까 얘네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참거짓은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서 참거짓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는 유일하게 뭐가 있어? 대우가 있지. 그래?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의 대우인 n이 짝수라면 n제곱도 짝수다. 요거를 증명하자는 거야. 홀수의 반대말은 짝수니까, 그지? 얘의 대우는 얘가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맞다는 걸, 얘가 참이라는 걸 증명해내면 얘의 대우인 얘도 참이겠지. 요게 대우법이야. 즉, 주어진 명제가 있는 그대로 참거짓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걔의 대우를 이용해서 그 대우가 참인 거를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대우법이다 라고 한다.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하는 법 그리고 표현하는 법이 훨씬 중요하다. 일단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증명을 실제로 해보자. 어떤 수가 짝수라면 그 수의 제곱도 짝수다. 아까 배웠지? 자, n이 짝수라면 얘의 제곱은 이거잖아? 그럼 얘는 굳이 분리해서 쓰자면 2 곱하기 2k 제곱이지?
그럼 얘들아, 어떤 수에 2가 곱해져 있는 꼴이 나왔어. 그럼 얘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아, 어떤 수를 짝수라고 가정해 놓고 걔를 제곱을 해보니까 걔도 짝수라는 게 식으로 판명이 됐어. 그러니까 얘가 맞지. 그러니까 얘의 대우인 이것도 참이다 라고 증명해낼 수 있다. 요게 대우법이야. 별거 없지. 그래서 너희가 훨씬 더 중요해야 되는 건 뭐야? 아까 썼다 지웠던 표현법들. 알아는 먹어야 되고 너희가 써야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요 증명, 대우법이든 기류법이든 요거는 너희 뭐랑 연결되냐면 학교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그닥 높진 않아. 나올 수는 있어. 증명하라고 진짜로. 그 서술형에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쓰자면 문제에서 너희가 서술형이던가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어디겠어? 수행. 여기에서 이 증명을 시킬 확률이 높아. 증명해보라고. 써보라고. 그때 잘 써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꼼꼼하게 써야 돼. n은 2k다. 그때 k는 차연수다. 이런 것도 써줘야 돼. 빼먹으면 안 된다고. 일일이 다 써야 돼.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얘의 대우를 쓰면 요거이므로 얘가 참임을 증명하면 된다. 만약에 서술을 쓴다면. 자, 그때 n이 짝수이므로 n은 2k라 표현할 수 있고 그때 k는 차연수다. 그래서 요 식을 양변을 제곱해보면 이렇게 되므로 4k제곱은 2 곱하기 2k제곱이다. 어떤 수에 2가 곱해진 형태는 짝수이므로 n제곱도 짝수가 맞다. 그래서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다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인 n제곱이 홀수라면 n은 홀수다도 무조건 참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논리적으로 얘들아. 그래서 대우법은 딱히 어렵지는 않을 거야. 문제는 기류법이야. 넘겨보자. 자, 기류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6번이거든? 46번으로 기류법 설명해 볼게. 기류법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대우법은 뭐 말 그대로 대우를 쓰는 거고. 기류법이 중요하거든? 자, 기류법은 뭐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 상태가. 둘 중 하나인 상황이어야 돼. 쉽게 말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하자면 흑백 논리가 가능한 상황이어야 돼. 세상에 검정색이랑 흰색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어. 내가 검은색을 안 입었어. 그럼 난 뭐 입은 거야? 흰색 입은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요런 상황이어야 돼. 만약에 선택지가 3개야. 만약에 세상에 흰색, 검정색, 그리고 뭐 파란색까지만 있다 쳐. 그러면 이때는 기류법을 못 써. 왜? 내가 만약에 너한테 나 오늘 검정색 안 입었어 라고 했어. 그럼 너희 나 뭐 입은지 알아? 모르잖아. 그치? 2개만 있어야 돼. 세상에 2개만 있어서 이게 아니면 무조건 저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와의 관계냐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관계야. 자, 알다시피 얘들아,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고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인 거고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인 거야. 왜? 유리수와 무리수는 겹치는 게 없거든. 교집합이 없잖아. 실수 범위에서 얘들아, 내가 머릿속에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어. 실수 중에서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니네가 나한테 물어봤어. 유리수예요? 물어봤어. 아니? 라고 하면 니네는 뭐라고 알아들을 거야? 무리수구나 라고 알아들을 거 아니니. 왜? 둘 중에 하나니까. 요런 상황이어야만 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기류법은 일단 전제 조건으로 요 상황이 꼭 필요해.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요 상황 하에서 뭘 이용하냐면, 잘 봐. 만약에 어떤 게 A임을 증명하고 싶어. 세상에는 A와 B밖에 없어. 자, A와 B밖에 없는 세상에서 내가 A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이걸 다이렉트로 이건 A야 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B라고 가정하는 거야. 반대 경우를 가정하자는 거야. 난 얘가 A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근데 그게 바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얘가 B야 라고 가정했어. 그래서 얘가 B야 라고 가정을 해놓고 증명을 해봤더니, 식을 구성해 봤더니 오류가 나와. 나는 내 의도는 A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가 반대 경우인 B라고 가정해놓고 식을 쭉 써봤어. 써봤더니 이거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오류인데? 식이 잘못됐는데? 라는 상황이 발생할 거야. 무조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얘들아? B라고 가정했더니 잘못됐대. 그럼 B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뭐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A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요게 규律법이야. A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반대 경우인 B라고 가정을 해서 식을 꾸려 나가 봤더니 잘못됐네? 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 B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A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이 필요한 거지, 얘들아. 세상에 A, B, C가 있어. 근데 나 A임을 증명하고 싶어. 근데 B라고 가정을 해놓고 풀어보니까 B가 아니래. 야, 그럼 얘가 A야? 그건 아니지. C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 상황이 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경우라고. 즉, 거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어떤 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걔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해놓고 식을 꾸려가 보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오류가 발생해. 그럼 뭐야? 얘는 유리수가 아니란 소리지? 그럼 답은 뭐야? 무리수겠지. 요렇게. 규律법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보자. 자, 거기 있는 문제 그대로 가보자. 규律법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보래. 자, 나는 루트 2는 무리수임을 증명하고 싶어. 자, 근데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규律법을 이용해서 뭐라고 가정하냐?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반대 경우에. 그래서 요걸 토대로 식을 쭉 써보는 거야. 자, 써봅시다. 아까 그래서 내가 기억하라고 했었지. 유리수 조건. 자,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해 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 말은 루트 2를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지. 루트 2가 유리수는 됐으니까. 그리고 A는 이런 거 빼먹으면 수행에서 무조건 깎이는 거다.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서로 소야. 자,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보자. 식을 계속 꾸려가는 거야. 양변을 제곱하면 2는 A제곱분의 B제곱이 되지. 잘 봐야 돼. 이거 처음 보면 좀 헷갈린다. 그래서 식을 살짝 계산해보면 2A제곱이 B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올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했던 거 계속 쓰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B제곱은 짝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 왜? B제곱이 A제곱에다가 2를 곱한 수라며. 그러니까 B제곱은 짝수란 얘기지. 됐지? 여기까지? 자, 얘들아, 근데 B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이 짝수래? 그럼 그 어떤 수는 뭐야? 짝수겠지.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짝수를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가 쓱 넣어보는 거야. 요 값을 B 자리에다가 쓱 넣어봤어. 넣어보니까 식이 요렇게 바뀌지.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네? 됐지?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야, 그러면 a제곱도 짝수네? 왜?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한 수니까, a가. a제곱이 짝수네. 야, 그러면 a도 짝수네? 여기까지 논리적인 오류 없지, 얘들아?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B가 짝수래. 근데 A도 짝수래. 얘들아, A와 B가 모두 짝수인데 A와 B가 서로 소다라는 말이 맞아? 안 맞지? 지금 루트 2가 분수다라고 해서 쭉 해보니까 오류가 나왔지? B가 짝수인데? A도 짝수야. 야, 근데 A, B는 서로 소라며,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세 가지를 합쳐보니까 오류가 나왔어. 잘못됐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해보니까 오류가 발생했네. 잘못됐네.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건 누구야? 무리수겠지. 요게 증명되는 거야. 요게 귀류법. 이해됐을까? 괜찮니? 다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너 갖고 있는 프린트 맨 마지막 페이지 빈칸이지? 허 벌판이지? 맨 마지막, 그냥 맨 끝. 너희 손으로 한번 해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귀류법으로 증명해봐. 한 번쯤은 써보자, 얘들아. 한 번은 써보자.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이걸 증명해봐. 이거는 잘했거든? 잘했는데 너 만약에 이게 진짜 수행평가라고 생각했을 때 종이 한 장 주고 너한테 이거 증명해봐 라고 문제를 줬다면 이렇게 쓸 거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한 번 해보라고.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글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랑 네가 그걸 손으로 글씨를 써서 써내려가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게 좋아. 살아생전 한 번도 왜냐면 앞으로 할 일이 없거든. 근데 살아생전 한 번쯤은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네가 나중에 쓸 때 편하니까. 이거는 조금 아쉽다, 그지? 네가 생각해도. 네가 만약에 이게 수행평가라면 이렇게 안 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뜻은 다 이해돼. 잘했어. 잘했는데 이게 진짜 수행평가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보길 바랬어. 이해는 잘했네. 그래서 왜? 모르겠어요. 어디가? 됐잖아. 그럼 여기서 그 다음으로 할 일이 뭐야? 다음으로 이거 뭐지? 해석을 해야지. 3a 제곱은 b 제곱이래. 해석이. b 제곱이라는 수가 무슨 수라는 거야? 3의 배수. b 제곱은 3의 배수야. 그거 써야지. 아니지.
루트 3이 a분의 b 꼴인 유리수다라고 가정했고, 뭐 당연한 거 썼다고 치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3은 a제곱분의 b제곱이므로 3a제곱은 b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수, b제곱이라는 수는 어떤 수에 3을 곱한 수잖아. 그러니까 해석은 b제곱은 3의 배수다. 근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왔다는 건 그 수도 3의 배수라는 소리지. b가 3을 안 갖고 있는데 b제곱이 3을 가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b도 3의 배수네. 그러니까 우리는 b를 3k라는 꼴로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를 얘한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눠주면 거꾸로 a제곱이라는 수가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한 꼴이야. 그러니까 a제곱이 3의 배수네. 이거를 보고 이해하는 거랑 니네가 쓰는 거랑 다르다니까. 써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킨 거야. 그러면 a도 3의 배수네. 이렇게 써놓으면 a가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니까 a와 b가 서로 소다 라는 전제에 맞지 않지. 그러므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네. 그러므로 루트 3은 무리수다. 증명 끝. 그래서 이해돼? 그러니까 받아 적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받아 적는다고 이거를 너 손으로 일일이 다 쓸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안 된다고. 해봐야 돼. 왜냐면 평소에는 할 일이 없거든. 쓸 일 없어 이거. 너희 손으로 증명할 일이 없어. 빈칸이나 채우겠지. 그래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라고 시킨 거였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절대부등식 하나 남았네. 자, 유형 13번 봅시다. 자, 마지막. 집합과 명제 마지막. 자, 절대부등식. 자, 요게 뭐냐면 좀 낯설지, 단어가.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숨겨져 있냐라고 생각하냐면 절대로 맞는 부등식이야. 쉽게 말하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등식의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미 그 용어를 배웠지.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 얘기야.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이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이런 게 다 절대부등식이야. 너희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맞네. 항상 맞네. 그런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 그럼 얘들아, 절대부등식의 종류는 몇 개가 있을까? 무수히 많겠지. 요것만으로도 보이지 않을까? 틀리니? 맞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맞잖아. 마이너스 3도 맞지. 대신 이런 건 틀리지. 그지? x가 실수일 때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이런 애들은 무조건 맞지. 그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셀 수 없이 많아. 그래서 그 셀 수 없이 많은 부등식들 중에서 너희가 문제 풀 때 가장 애먹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가 절대값.
절대값. 두 번째가 거기 있는 완전 제곱식 같은 것들이거든. 지금 보면 거기 유형 13번에 있는 48, 49, 50번 문제들을 보면 알겠지만 거듭 제곱이나 절대값에 대한 문제들이 꽤나 보일 거야. 보이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법이 없어. 왜?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많이 해봐야 돼. 방법이 없다. 많이 보고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봐야 돼. 그래서 아, 이것도 절대부등식이네. 아, 이런 것도 절대부등식이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럼 얘들아, 이런 거야. 절대값 쉽게만 해보자. A랑 B를 그냥 더한 거랑 A를 B랑 더해서 절대값 붙인 거랑 누가 커? 무조건 얘가 크거나 같지. 무조건 아니야?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야. 오케이? 그럼 요렇게도 생각해보자. 얘들아. 둘을 더해서 절대값 붙인 거랑 각각의 절대값 붙여서 더한 거랑 누가 클까? 오른쪽이 크지. 오른쪽이 무조건 클까? 같을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같아? 그치.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얘네들은 똑같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내가 쓴 것들이 다 절대부등식에 해당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있을 때 지금 쓴 것처럼 너희가 그냥 봤을 때 아, 이거 맞네, 틀리네 라고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때는 우리 앞에서 계산하면서 많이 봐서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을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럼 요거 참인 거 알잖아, 얘들아. 이게 왜 참인지 읽었을 때 맞으니까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곱으로 해석을 해보자. 제곱을 해볼게.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이 사라지지. 다음 요거 제곱하면 A제곱과 B제곱은 절대값이 사라지는데 2AB에 해당되는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는 절대값이 없어질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2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똑같으니까 사라진다라고 치고 양변에 2도 나눴다라고 친다면 남은 게 A, B 그냥 곱한 거랑 A와 B한테 절대값 붙여서 곱한 게 남을 거야. 그러면 요거는 쉽잖아. 이쪽이 무조건 크지. 아, 양변을 제곱해 봤더니 요게 나와서 얘가 맞았어. 그럼 얘도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부등식의 한 예다. 오케이? 이해됐니? 자, 다음 절대값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너희가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거기 유형 13번 위에 문제 보자 얘들아. 요거 좀 기억해줘. 거의 외우다시피 기억해주면 좋겠어 얘들아. A와 B가 실수일 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든? 크거나 같거든? 왜 그런지를 보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실수에서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실수를 묶어버려서 걔가 0 이상이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안 되지. 그지? 근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뭐 하듯이? 너희가 뭐 떠올리면 되냐면 얘들아 이것만 기억해줘. 요 식에서 너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너희가 열심히 했었던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요거 떠올리면 돼. 2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y는 이렇게 있었어. 이거 중학교 때 주구장창 했었잖아, 그지? 어떻게 했었어? x제곱 플러스 4x에 4가 필요하니까 4 쓰고 마이너스 4 붙이고 마이너스 5 해서
아,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니까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다라고 배웠지? 그지? 요거 똑같아. 똑같아. 자, 해보자. 요거 일단 여기서 바꿀 때 누구랑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바꿨니? 얘네 둘을 기준으로 얘를 바꿨지. 똑같아. 얘를 A를 문자로 보자. A가 X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B는 문자 아닌 거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게. A 제곱 마이너스 BA 이렇게.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완전 제곱식 되려면 4분의 B제곱. 그러면 원래 있던 B제곱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을 한 뒤에 원래 있었던 B제곱 붙이면 원래 식이랑 똑같지?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면 얘가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계산하면 4분의 3 B제곱이 될 거야. 괜찮지? 그럼 보자. 이제 끝났어. 어떤 수의 완전 제곱과 어떤 수의 완전 제곱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걸 더했어. 그럼 얘 0 이상이지. 얘도 0 이상이지.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했어.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0 이상인 거 아니야? 맞잖아. 이해됐니? 아,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야? 얘를 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줘. 이거 절대부등식이야 라고 할 때 이거를 생각보다 잘 못해. 왜냐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아니잖아. 이 자체로는. 그래서 얘를 보고 2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너무 쉬운 거고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오케이? 이것도 너희 손으로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거든? 이거 왜 완전 제곱식인지 한번 식으로 써봐. 아, 완전 제곱식이래. 이거 무조건 맞는 부등식이거든? 너희 손으로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봐봐.